색채 지각론 중 눈의 구조와 시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색채 지각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빛의 전달 과정은 각막, 동공,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대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의 곡막의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투명한 색의 이 눈의 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각막은 곡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곡막은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 막이고 우리가 눈의 흰자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곡막은 안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곡막의 일부 중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각막입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안구는 3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곡막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맥락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망막입니다. 자, 맥락막은 안구 벽 3가지 층의 중간층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간층 맥락막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또 멜라닌 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자, 카메라로 치자면 검정색 그런 암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분산되어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오죠. 모세혈관, 눈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망막입니다. 자, 망막은 눈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인데요. 자,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공을 거쳐서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이 돼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망막은 수정체를 통해 굴절된 상이 맺히는 곳으로 안구의 안쪽 표면이고요.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즉,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시세포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자, 시세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각막을 통과한 빛이 이제 수정체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 까만 눈동자의 구멍 부분, 요 부분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동공이고요.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홍채입니다. 홍채가 줄어들면은 동공은 커지고요. 이렇게 그죠? 근육이 짧아지면은 동공이 커지고 홍채가 길어지면은 동공이 작아집니다. 동공이 작아진다는 것은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의 정확한 위치에 상이 맺히게 하는데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정해 주는 근육이 모양체 혹은 모양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양체의 수축과 이완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이제 근시라든가 원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세포는 망막에 존재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막대 모양으로 생긴 간상체와 원뿔 모양으로 생긴 추상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망막의 한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는데요. 막대기 모양처럼 생긴 지금 네이비 색깔의 세포가 보이죠. 이게 바로 간상체 막대세포입니다. 원뿔처럼 생긴 것보다 세포수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죠? 1억 2천만 개가 정도가 있고요. 이 간상체는 사물의 형태를 구분하게 합니다. 즉, 흑백 명암을 판단하여서 형태를 구분하는데 한 역할을 하고요. 약한 빛에서도 반응을 합니다. 이 간상체는 빛이 세지면은 번아웃 돼 가지고요 활동을 멈춰요. 빛이 약할 경우에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간상체입니다. 단파장에 민감하고요. 망막 전반부에 분포합니다. 자, 망막 전반부,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추상체는 원뿔 모양, 원추 형태의 세포입니다.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세 가지의 유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추상체는 650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추상체는 각각 어떤 파장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L형, M형, S형 세 가지 C세포로 다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강이 3개, 초록이 2개, 파랑이 하나인 것으로 봐서 이 추상체 중에서도 빨강색, 이거 L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롱 웨이브랭스예요. 파장이 긴 빨강색을 지각할 수 있는 C세포의 수가 더 많고요. 파랑을 지각할 수 있는 짧은 파장의 빛을 지각할 수 있는 C세포의 수가 가장 적습니다. 자, 이 추상체는 밝은 상태에서 우린 요거를 명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는 그런 시각 상태에서 추상체가 활동을 하면서 사물의 색을 판단하게 하고요. 간상체는 암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시각 기제에서 작용을 해서 사물의 형태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망막 중에서도요, 이 추상체와 간상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자리를 표현해 놨네요. 그죠? 그 위치는 여긴데요. 자, 우리는 이 망막 중에서 간상체와 추상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 그 영역을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반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황반의 중심은 요것은 또 중심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와. 중심와에는 추상체가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추상체가. 자, 중심와에는 간상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의 가장 중앙부에 중심와가 있고 그 부분에는 추상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심와 위치에 상이 맺히게 되면 사물의 색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화를 벗어난 황반 지역에 이 간상체가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형태를 본다거나 사물의 색채를 보는데 중요한 위치가 바로 황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의 변성이 오게 되면은 사물의 색이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간상체는 황반의 바깥쪽 영역의 망막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망막 중에서 황반 영역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황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망막 중에서 맹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맹점은 시신경 다발이 우리 대뇌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맹점은 망막의 한 위치지만 C세포, 간상체나 추상체가 존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는 상이 맺혀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팟 망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눈의 구조 시지각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현상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프루킨예 현상입니다. 체코의 과학자 에반젤리스타 프루킨예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현상인데요. 빛의 세기에 따라 C세포의 민감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간 눈은 밝을 때 명소시에서는 옐로이시 그린 약간 연두 쪽 파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요. 박명시는 뭐냐면 빛이 엷을 때, 그러니까 해질 무렵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암소시 어두울 때에는 그리니쉬 블루 파장에 가장 민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밝은 명소시에서는 우리 장파장의 색을 밝게 봤다면은 박명시에는 이 옐로기미, 장파장 영역의 C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빛이 약하게 되면은요, 빨강을 지각할 수 있는 C세포의 그 기능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초록이라든가 파랑 쪽을
지각하는 시세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이라든가 푸른색이 붉은색보다도 훨씬 더 밝게 지각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명시의 장파장 계열보다 단파장 계열의 색이 더욱 밝게 지각되는 현상을 프리킨예 현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는 어둑어둑해질 때에는 어둡게 보여지는 장파장의 색보다는 더욱 밝게 지각되는 단파장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해질 무렵에는 오히려 밝게 보이는 단파장의 색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 다 같이 어두워지는 장파장 계열의 색보다는 초록이나 푸른색을 쓴다면은 표지판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일 수가 있겠죠. 밝아 보인다, 눈에 잘 띈다는 얘기잖아. 그죠? 비상구색을 초록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이 났을 때 이 빛의 세기가 약해질 경우 빨강색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 이런 초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밝아서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프리킨예 현상을 이렇게 응용한 경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수능은 어댑테이션, 적응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밝기의 빛의 강도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눈이 지닌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홍채와 시세포의 민감도에 따라서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암수능이라고 하는 경우, 명수능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수능은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이동할 때, 다시 말해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방에 가다가 불을 이렇게 켜뒀다가 불을 껐어요. 조명을 껐어. 어두워지죠. 그러면은 사방이 깜깜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밝은 곳에서는 추상체가 활동을 하다가 불을 끄는 순간 추상체의 활동이 멈추고 서서히 간상체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상체가 활동을 하면서 그 어두운 공간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을 암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죠? 이 암수능 상태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빛을 받아들이려고 우리 동공이 커집니다. 홍채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동공이 커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망막상에서 시세포는 간상체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명수능은요, 어두운 곳에서 명소시 밝은 상태로 적응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깜깜한 밤에 방 안에 불을 딱 켭니다. 그러면 눈이 부시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동공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홍채가 길어져 가지고 동공을 작게 만들면서 빛을 적게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상태에서 활동했었던 간상체는 갑자기 활동을 멈추고 추상체가 조명하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자, 그것을 명수능이라고 하는데요. 암수능을 위해서는 시간이 20초, 뭐 길게는 수분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명수능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눈부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수능 기억하기 바라고요. 색각 이상은 우리 예전에는 보통 색약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추상체에 존재하는 색 수용기의 결핍이나 이상에 의해서 특별한 색을 식별할 수 없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추상체뿐만 아니라 간상체도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사물을 지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블라인더가 되는 거죠. 맹인이 되는 건데 간상체는 활동을 해요. 그런데 추상체에 존재하는 색 수용기가 어떤 그 결핍이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정록색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황색과 청색, 황색과 청색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색각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명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여도 기억된 색채로 수용하려는 현상인데요. 요거는 우리 시세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그러니까 색을 지각을 할 때 기억된 색채로 수용하려는 현상입니다.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파검 원피스냐 아니면은 흰색과 골드의 원피스냐 그렇게 지각되는 거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조명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데 컬러 어저스트먼트 실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안구 내에서 빛의 반사를 방지하며 눈에 영양을 보급한다. 그러면은 여기엔 혈관이 있어서 눈에 영양을 보급한다. 맥락막입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각막과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킨다. 네, 수정체가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막도 빛을 굴절을 시킵니다. 각막이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왔잖아.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게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은 굴절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깎아내는 거, 뭐 예전에 우리 라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각막을 좀 깎아내서 굴절률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거, 네, 그런 것들 각막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홍채의 엿아침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빛의 양이 조절이 되죠. 망막은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망막의 상의 초점이 맺히는 부분을 우리는 요거 중심와 부분에 있고요.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 다발이 모여서 대뇌로 전달이 되는 곳이라서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물이 거기에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인간 망막에 있는 광수용기 시세포는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상의 초점이 맺히는 부분 중심와이고요. 그 중심와의 주변까지를 합쳤을 때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것, 자, 굴절하게 하는 것 수정체입니다. 자, 갈로 안에 들어가는 거, 빛은 각막에서 어디까지? 망막까지 광학적 처리가 일어나며 실제로 빛 에너지가 전기 화학적인 에너지로 변환되는 부분이 바로 망막입니다. 왜냐하면 망막에 시세포가 있기 때문에, 즉 망막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시세포에서 신경 정보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시세포의 다른 말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자, 망막이 있고요. 망막이 있습니다. 시세포잖아. 그쵸? 요거 우리는 광수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기입니다. 시각신경은 아까 얘기했었던 시신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신경 정보로 전환이 됐으면 그 신경 정보가 이렇게 전환된 신경 정보를 대뇌로 이동하는 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요거 광수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세포, 영어로 얘기하면 포토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죠. 리셉터. 빛을 받아들이는 것, 광수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세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추상체는 장중 단파장을 아니죠. 동일한 비율이 아니에요. 장파장 빨강색이 많고 그 다음에 초록이고 그 다음 파랑이고 비율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인간의 추상체와 간상체의 비율로 볼 때 간상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과 채도의 구별보다 명도의 구별에 더 민감합니다. 맞습니다. 명도의 구별에 더 민감합니다. 보통 우리 눈은 명도는 한 200단계로 구별할 수 있고요. 색상은 100단계, 채도는 30단계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상체는 망막의 중심부인 중심화에 집중적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간상체는 단일세포로 구성되어 빛의 양을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 빛을 감지합니다. 자,
간상체는 단일세포로도 이것도 뭐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고 그 역할은 이제 명암의 구분을 한다는 거죠. 박명시에 어두울 때. 추상체는 동일한 비율이 아니다. 1번 요게 틀렸는 거. 바로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연령에 따른 색채 지각은 수정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아까 색채 지각 연령에 따라서 우리 황반 변성이 오면은 그죠? 색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수정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대요. 자, 왜냐하면은 세포가 노화된 고령자는 자, 수정체가 탁해지기도 하고 또 이 수정체는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세포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들아, 단백질로 구성된 섬유는 햇볕에 황변한다고 우리 배웠잖아. 그쵸? 이 단백질로 구성된 수정체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주 투명한 형체였지만 빛을 많이 통과시키다 보면 얘가 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투명해야 될 유리가 노란 유리로 됐다고 치면 자, 노란색의 빛은 많이 투과를 시킵니다. 그죠? 노란색은 투과를 시키지만 노랑의 보색인 파란 계열은 얘가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노란빛에 비해서 파란색은 흡수가 되어서 잘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포가 노화되는 고령자는 청색의 색 인식이 퇴화됩니다. 따라서 70, 80이 된 할머니들한테 좀 어두운 남색을 보여주면 그거 그냥 검정색 아니가 까만색 아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색 계열의 색채 지각의 구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색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 색각 이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색 이름, 색체계 할 때 했었다. 그죠? 자,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설 공부를 했었고요. 자, 요거 모르면은 색체계 공부하는 데 가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에링이죠. 에링, 프랑스 사람이죠. H인데 요거 묵음, 에링의 반대색 이론, 요거 공부했습니다. 에링은 반대색설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영과 헬름홀츠는 삼원색설을 주장하였다. 그때 삼원색은 뭐다?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에링의 반대는 빨강과 녹색, 노랑과 파랑입니다. 자, 요거. 그죠? 칼라리스트 산업기사는 요 정도 색각 이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가지 기본색인 유채색, 빨강, 초록, 빨강, 노랑이 대립적으로 부화되었다. 이러한 색각 이론을 주장한 사람 에링입니다. 에링이죠. 그죠? 자, 에링이에요. 에링의 색깔 이론을 받아들여서 네 가지 기본색으로 한 색체계를 발표한 사람 오스트발트이고요. 자,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설, 삼원색의 기본색은 빛의 호mon색인 삼원색과 동일하다. RGB, 그쵸? 색의 잔상 효과와 대비 이론의 근거가 되는 학설은 요거는 에링의 반대색 이론입니다. 잔상 우리가 좀 이따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서로 심리 보색, 빨강과 그린, 옐로우와 블루. 자, 심리보색은 뭐다? 빨강을 쳐다보고 난 자리에 나타나는 잔상, 반대색 잔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런 대비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에링의 반대색 이론입니다. 자, 노랑은 빨강과 초록의 수용기가 동등하게 됐을 때 지각되는 색이에요. 맞습니다. 빛의 혼합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법 혼색으로 만들어지죠. 빨강과 초록은 노랑을 만들어냅니다. 세 종류의 시신경 세포가 혼합되어 색채 지각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2번이고 에링의 반대색 이론입니다. 색각 그러니까 눈과 시세포와 관련된 이론들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